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10일 장 마감 시장을 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시장은 최근에 강한 좀 반등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이 반등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면밀하게 분석해서 딱 정답을 내릴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몇 가지 이제 추측되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우선은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그동안 단기적으로 좀 매수가 들어왔고, 이 부분은 제 판단으로는 이제 좀 장기성 투자자금, 연기금, 뭐 노르웨이 국부펀드라든지 단기적으로 트레이딩했던 2022년, 2021년 유동성 팽창으로 인한 투기성 자금이 들어왔다가 차익 실현을 하면서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어느 정도 이제 그 원달러 환율이 안정되면서 장기성 자금들이 좀 장 초반에 좀 투입된 게 아닌가. 기관 연기금 뭐 비슷하게 좀 그러면서 우량주, 코스피 대형 우량주, 은행주, 부동산 정부 정책 관련돼서 불확실성이 조금 제거되면서 안정적인 기업들을 좀 매수하면서 나온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오늘 얘기 드린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바이오 업종은 좀 매수세가 좀 나오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하면서 셀트리온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보시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번 단기적으로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오는 국면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외국인 순매수가 안 들어왔습니다. 자, 이 부분이 좀 이제 특징적인 부분인데, 그럼 왜 안 들어왔느냐?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우선은 뭐 여러 가지 업종별로 편차가 있을 겁니다. 뭐 삼성전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정부 정책, 금융주는 부동산 정부 정책, 바이오도 바이오 산업 뭐 육성 장려 정부 정책 이렇게 있었는데 바이오 쪽은 별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반응이 없지? 같이 좀 움직여 주시. 이게 약간 의심이 들었고, 그다음에 뭐 지금 2차 전지 쪽 테슬라 쪽 움직임 때문에 좀 휘청. 네.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그다음에 중국의 어떤 방역 완화로 인한 여행 자유에 대한 움직임으로 화장품 여행주 움직임이 왔다 갔다. 이 전반적으로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근데 바이오 쪽의 움직임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지수가 약간 주춤하는 과정에서 코스닥이 좀 밀리니까 바이오 업종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 부분은 아무래도 제가 이제 좀 생각했을 때는 투자자들의 투자 예탁금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이 감소하고 있는 부분도 좀 고려해 봐야 된다. 이게 지금 이제 특히 바이오 쪽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투기적인 자금, 뭔가 좀 도전적인 자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올해 예탁금 추이를 보더라도 1월 2일부터 1월 6일까지 50조에서 44조 그냥 급격히 좀 빠져나가는 흐름입니다. 이제 뭐 주식보다는 그냥 마음 편하게 은행에 예금이나 넣어두고 그냥 좀 상황을 보련다. 뭐 이런 어떤 투자자들의 어떤 투자 심리가 좀 많이 약화된 게 아닌가라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로 셀트리온 쪽이 좀 약세를 보이는 영향이 또 뭘까 이제 고민해 봤을 때는 지난번에 제가 이제 환율 얘기를 했습니다.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환율 영향을 받아서 좋았다가 나빴다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셀트리온은 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제 어떤 이제 그 구독자분께서 애청자분께서 이제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셀트리온이 이제 그 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는 단순히 이제 재무상으로 봤을 때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넘겨주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판매를 하니까 그렇게 그냥 단순한 그냥 표면적으로 보이기에 받지 않는다라고 이제 아마 표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게 뭐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좀 이면적인 부분,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을 좀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좀 감안을 해야 되는 거죠. 보시면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여기 보시면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주요 제품 서비스 쭉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사업 보고서를 좀 보시면 회사를 이해하는 데도 좀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원재료 및 매출 및 수주 현황 보시면 램시마 수출, 그렇죠. 보시면 2020년
2020년, 2022년 램시마 전부 수출입니다. 히로시마 전부 수출, 허즈마 전부 수출, 램시마 SC 전부 수출, 그리고 셀트리온. 뭐 딱 정확하게 엄밀히 따지고 나면 뭐 이게 좀 더 디테일하게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 세 기업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다른 기업이라고 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좀 다른 기업이라고 저는 좀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래서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한 기업이라고 보기가 좀 힘들죠. 그렇죠? 좀 약간 계열 구별이 확실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건 계열 구별이 되어 있다라고 좀 얘기하기가 좀 힘들죠. 왜 그러냐면 똑같은 약을 기반으로 똑같은 판매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은 조금 구별될 수 있겠죠. 제약은 그렇죠. 제약은 약 종류가 좀 많이 다르니까요. 이쪽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바이오시밀러라면 제약은 진짜 순수하게 뭐 제약 쪽으로 앞으로 뭐 나간다거나 이런 전략을 좀 새로 세울 수 있고, 바이오와 제약을 이렇게 조금 구별한다면 좀 구별할 수 있지만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좀 구별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디테일하게 따지고 마이크로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다른 회사긴 하죠. 예. 그렇지만 저는 크게 굵직굵직하게는 같은 회사라고 좀 보고, 어차피 나중에 뭐 세계 합병하고 지주사 세우고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을 정도니까. 그렇죠. 뭐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 뭐 두 회사가 같은 회사냐라고 봤을 때 화학과 에너지 2차전지 분명히 사업 부분이 다른데 이제 그 사업 부분이 분사되어서 완전히 회사가 된 케이스죠. 그렇게 디테일하게 계속 따지고 들어가면 셀트리온도 계속 분사를 하고 업무를 분장해서 나눠서 다른 사업 부분으로 이름을 사명을 바꿔서 뭐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에도 뭐 화장품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 부분이 또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까지 다 감안한다면 조금 다르게 좀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수출 비중이 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수익이 좋아지고 매출이 좋아지면 당연히 셀트리온도 그 부분이 이제 판매가 잘 되는 거니까 좋아지는 거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다운이 되면 셀트리온도 같이 다운이 되는 거고, 둘이 뭐 거의 한 몸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뭐 셀트리온은 좋은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나쁘다. 이렇게 되기는 좀 쉽지 않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실적으로 주가의 움직임은 좀 사뭇 다르긴 합니다. 제가 보더라도 이 두 회사가 같은 회사라고 단정적으로 그냥 100% 커플링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물어보신다면 또 그건 저도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퍼센테이지도 다르고, 매일 오늘도 보시면 셀트리온은 좀 그래도 버티고 있는데 셀은 마이너스 2.6% 올라오지 못하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분의 말처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환율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다고 느껴지는 거죠.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개인이든 기관이든 제가 이렇게 선을 굵게 가져가서 같은 회사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셀트리온은 또 코스피에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코스닥에 있고 코스닥 150과 코스피 200과 또 차이가 있고, 면밀하게 계속 따지고 들어가면 분명히 수혜를 덜 받고 혜택을 덜 받고 피해를 덜 받고 뭐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엄밀하게 따지면 그 부분도 이제 틀린 말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원달러 환율이 1240원까지 이제 사이클이 좀 많이 이탈을 해버렸죠. 이 부분이 오늘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또 짓누르는 이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분의 말처럼 셀트리온은 영향을 안 받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했을 때,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을 봤을 때 셀트리온 헬스케어 대비 이제 확실히 덜 받는 모습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그 부분도 그렇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제약도 역시 같이 힘이 좀 부족한 부분입니다. 근데 면밀하게 셀트리온 제약을 그냥 제약사라고 얘기를 딱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시가총액이 2조 육박한 제약사가 영업이익이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제약사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재무가 굉장히 펀더멘탈이 탄탄한 편입니다. 500억 버틸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업종으로 제가 제약 업종을 구별했는데요. 시가총액 유한양행 4조짜리 회사입니다. 유한양행 4조짜리 회사인데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죄송합니다. 셀트리온 제약이 시가총액이 얼마죠? 지금 2조 5천억. 그러면 제약사 중에서 2조 5천억대 비슷한 회사, 한미약품 3조 2천억입니다. 그럼 뭐 2조 5천억이나 3조 2천억 별 차이 없겠죠. 한미약품은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되느냐? 영업이익이 약 지금 올해 예상 1,600억, 1,000억 정도. 이렇게 단순 수치로 한미약품은 FDA 승인된 약들도 많죠. 매출액이 1조 3천억. 그럼 셀트리온 제약하고 구별했을 때 매출액 4천억. 비교가 안 되죠. 한미약품이 훨씬 더 재무적으로 탄탄한데 불구하고 주가가 멀티플을 봤을 때 이 셀트리온의 3배 가까이, 셀트리온 제약의 3배 가까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 제약도 셀트리온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그렇죠. 향후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지금 1,000억대에서 4천억대로 매출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고, 한미약품은 뭐 9천억, 뭐 1조 2천억, 뭐 1조 3천억, 그냥 플랫, 노멀하게 그냥 한 10% 내외에서 우상향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셀트리온 제약도 셀트리온 제약이라고도 또 할 수도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뭐 모두가 이제 나중에 합병되고 분사되고 뭐 하더라도 이 아이들의 어떤 성장성이나 뭐 어떤 기대감은 하나로 좀 보고 있다라고 좀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뭐 올해도 분명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합병하고 뭐 지주사 나오고 이런 모습이 좀 나오지 않겠는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주가 부양을 또 많이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많은 기대를 하고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 얘기가 나온 지는 너무 오래되었고요. 예, 그 부분이 지금 계속 실현화되지 않고 있죠. 그리고 나중에 승계 작업을 뭐 일단 안 한다, 뭐 전문 경영인을 사용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제약사들이 2세 경영, 3세 경영 할 때 전문 경영인을 끼고 경영을 하고 있긴 합니다. 예, 뭐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실적으로 이제 순수하게 그 경영권을 그 전문 경영인이 오로리 100% 다 경영을 하느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바지 사장이라는 명이 있듯이 그래서 바지 사장을 하나 세워두고 경영은 너가 해. 대신에 중요한 결정은 다 오너 집안에서 하는 거죠. 이번에 뭐 재벌집 막내 아들도 받겠지만 사장들을 세워놓고 CEO를 세워놓고 경영을 맡기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하수인이죠. 일반적인 충분히 의사결정 가능한 부분은 그들이 알아서 하게끔 충분히 컨트롤을 해주고 그 외에 중요한 것들이라든지 핵심적인 것들은 뭐 예를 들어서 신약 개발의 사업을 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이라든지 뭐 이 사업을 포기할지 말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통 CEO가 이제 그 전문 경영인이 오너에게 물어보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는 그냥 가자 하면 가는 거죠. 왜? 어차피 책임은 오너가 지는 거거든요. 대주주가 지는 거거든요. 회사가 망하면 누가 돈을 다 잃어버립니까? 대주주가 돈을 다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전문 경영인은 그냥 월급 받다가 죄송합니다. 사익서 내고 퇴사하면 집에 가면 끝이잖아요. 책임이 없거든요. 무한 책임이 아니라는 거죠. 유한 책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제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셀트리온도 전문 경영인 CEO를 앞세우겠지만 실적으로는 승계는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려면 승계를 계속 하기 위해서는 지주사를 내보내고 하면서 최대한 세금을 안 내려고 할 것이다. 그거는 뭐 불보듯 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든지 주식을 싸게 매입을 해야 된다. 그 뭐 그때도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재벌집 막내 아들이 주식을 싸게 사기 위해서 얼마나 주가 악성 루머를 퍼뜨려서 싸게 매집을 해서 비중을 결국 지분 싸움이거든요. 그렇죠? 지분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금 셀트리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무시할 수는 없다. 알게 모르게 뭐 엄마가 그 기억나시죠? 재벌집 그 재벌집 그 진양준 그 와이프가 삼성물산 7% 가지고 있다. 얼마나 힘이 세집니까? 그렇게 몰래 아들들이 주식을 차명으로 사놓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거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 배당, 현금 배당을 자꾸 지금 지급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예를 들어서 정말 순수하게 이 기업의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주식 배당, 현금 배당을 주면 안 됩니다. 아무 배당을 주면 안 돼요. 구글 절대 배당 안 줬거든요.
계속 그 회사의 어떤 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쌓이고 주식의 어떤 가치가 희소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자꾸 이제 희소성이 약해지는 거죠. 예. 그리고 개인들은 주가 떨어지니까 자꾸 팔고 그러면 누군가는 뒤에서 계속 사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셀트리온은 이제 승계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야 된다. 라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해요. 그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하나그룹주, 뭐 LG그룹주, 삼성도 마찬가지겠지만 승계 과정에서 주가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횡보하거나 조정을 받았다는 경험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중소기업들, 제약사들 뭐 한 시가총액 1,000억에서 2,000억대 작은 뭐 소형 IT 회사들 그런 과정들을 제가 많이 지켜봤습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뭐 악성 루머가 나오면서 정말 주식이 패대기 쳐지기도 했었고요. 네, 그런 과정이 수도 있다. 네, 잠깐만요. 네, 그런 면을 좀 고려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좀 환율 영향을 좀 또 부득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받고 있고 여기도 보시면 위험 관리 뭐 지금 USD 달러 10% 상승에 따른 반기 정기 상승에 따른 어떤 변화가 위험 관리 파생 상품 뭐 그다음에 민감도 통화에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확실히 헬스케어는 이 부분이 좀 영향을 좀 더 많이 받고 있긴 하다. 그분의 말처럼 좀 더 많이 받고 있지만 저는 헬스케어가 영향을 많이 받으면 결국 셀트리온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셀트리온도 나중에 원자재라든지 뭐 약을 뭐 제약사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원재료라든지 뭐 쉽게 말하면 소위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들은 수출이 모든 기업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원달러 환율과 원자재 가격에 연동하지 않는 기업은 없습니다. 뭐 원달러 때문에 국제유가의 가격도 바뀌는 거고요. 국제유가가 가격이 바뀌면서 뭐 생산 물가가 바뀌고, 그다음에 전기세도 바뀌고, 그다음에 모든 것들이 급여도 다 바뀌고, 우리 생산 원가도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딱 잘라서 그렇지 않다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셀트리온도 부득불 좀 영향을 계속 좀 받고 있지 않나. 환율에 대해서 긍정적인 지금 상황은 아닌 부분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좀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분석해야 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셀트리온도 저도 이제 이렇게 이제 사업 보고서를 반기 보고서를 계속 좀 체크를 하고 있는데 셀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어떤 보고서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위험관리 파생 상품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환율에 대한 위험관리 파생 거래에 대해서 이렇게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헬스케어가 더 많이 받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대신 이제 그런 부분은 또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셀이 좀 많이 떨어지긴 했죠. 조정을 많이 받았네요.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좀 저점이 다시 좀 무너지는 게 아닌가 우려감이 또 생길 수 있고요. 보시면 이제 57,000원 65% 조정을 받았고 셀트리온이 55% 그럼 10% 정도 차이가 나네요. 셀트리온 지하의 74% 그럼 55, 65, 75 뭐 이런 정도로 지금 3, 4의 어떤 움직임이 좀 다르게 좀 나와 있는 부분은 확실히 있습니다. 그렇네요. 삼바. 바이오 업종 전반으로 지금 확실히 이제 코스닥 좀 그다음에 기관들 외국인들도 코스닥 쪽에 대해서 수급이 좀 약화돼 있는 그런 부분 이런 것까지 다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이 계속 좀 매수를 한 거에 비해서 코스닥 쪽은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오늘도 매도 물량이 좀 나오는 것 같고 이런 게 이제 수급적으로도 좀 약화되어 있는 여러 가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금 이 보시면 공매도 이제 들어가 보고 공매도도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외국인도 안 사지, 공매도도 계속 나오지. 이러다 보니까 셀롤이 수급적으로 좀 많이 약하네. 셀지에도 마찬가지고요. 수급적으로 좀 상당히 약화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조금 일단 최대한 지금은 뭔가 늘 얘기 드리지만 무리하게 진행하기보다는 아까 얘기했지만 예탁금 부분이 굉장히 급격히 빠져나가는 부분, 금리가 높은 부분
앞으로 글로벌 경기나 우리나라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부분,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지금 기술적 반등이 한국 시장에서 나왔지만 이게 경제 전체를 전체적으로 완전히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그런 건 아니니까요. 항상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늘 얘기 드리지만 항상 안전하게 스탠스를 가져가길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